사람을 알아보는 일만큼 어려운 일도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늘 한 가지를 믿습니다. 사람의 본성은 깊은 곳에만 숨어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틈에서 먼저 새어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흔히 시간이 지나야 알지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시간이 지나서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보였는데 우리가 못 본 경우가 더 많습니다. 보지 못한 것이 아니라 보고도 설마하며 넘긴 것입니다. 100년을 훌쩍 넘게 살아보니 이 작은 틈새를 무시한 대가가 얼마나 뼈아픈 것인지 참 많이도 겪어보았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사람이 재산이라는 말을 믿고 어떻게든 둥글게 어울려 보려 애를 쓰기도 하지요. 조금 섭섭한 행동을 보아도 내 마음이 좁은 탓이려니 하고 나 자신을 탓하며 덮어두고 넘어갑니다. 좋은 게 좋은 것이라며 스스로를 다독이면서 말입니다. 하지만 살아온 날보다 살아갈 날이 짧아진 지금에 와서 가만히 돌아보면 제 인생에서 가장 후회되는 순간 중 하나가 바로 그 설마하고 넘겼던 직감을 무시했을 때입니다. 앞에서는 봄바람처럼 부드럽게 웃으면서도 뒤를 도는 순간 서늘한 칼을 꺼내어 드는 사람들, 참으로 두렵고 아픈 인연들입니다. 우리는 흔히 그런 사람에게 상처를 입으면 긴 밤을 뒤척이며 묻고 또 묻습니다. 내가 사람 보는 눈이 부족해서 당한 것일까? 내가 도대체 무엇을 잘못했기에 이런 대접을 받는 것일까 하고 말이죠.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의 잘못이 결코 아닙니다. 선하고 다정한 마음으로 세상을 대하는 사람일수록 타인의 마음속 깊은 곳에 낼리를 튼 악의를 짐작조차 하지 못하기 마련이니까요. 맑은 물에는 진흙탕의 속사정이 보이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당신이 어리석어서가 아니라 당신의 마음이 그들처럼 계산적이지 않았을 뿐입니다. 다만 우리의 남은 여생은 그 누군가의 변덕과 계산에 휘둘리며 마음을 다치기에는 너무도 소중하고 아까운 시간입니다. 인간관계에서 겪는 피로감 때문에 소중한 하루의 평온을 망쳐버리는 일은 이제 멈추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 세기의 삶을 관통하며 제가 뼈저리게 깨달은 앞에서는 웃고 뒤에서는 칼을 꽂는 사람들의 결정적인 신호 3가지를 찬찬히 나누어 볼까 합니다. 따뜻한 차 한 잔 곁에 두시고 오랜 벗과 마주 앉아 담소를 나누듯 편안한 마음으로 귀를 기울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앞과 뒤가 다른 사람에게 유독 깊은 상처를 받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조용히 눈을 감고 돌이켜보면 상처의 깊이는 상대방이 내게 가한 악의 크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상대를 믿어 의심치 않았던 그 순진한 마음의 크기에 비례하기 마련이지요. 그리고 그 믿음의 밑바닥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곳에는 늘 설마라는 위태로운 마음이 웅크리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란 참으로 묘합니다. 예순을 넘기고 78이 되어 인생의 굽이진 길을 다 걸어왔다고 자부하면서도 우리는 유독 인간관계 앞에서는 한없이 약해지고 맙니다. 평생을 묵묵하고 따뜻하게 살아오신 분들일수록 더욱 그러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자기 자신의 맑고 투명한 거울로 타인의 속내를 비추어 보려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누군가의 앞에서 환하게 웃어 보이고선 뒤돌아서서 그 사람의 등에 칼을 꽂을 궁리를 해본 적이 없으실 겁니다. 내 마음이 그토록 투명하고 악의가 없으니 내 앞에 앉아 다정하게 미소 짓는 저 사람도 당연히 나와 같은 마음일 것이라고 지레짐작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이 은연중에 흘리는 그 차갑고 이질적인 본성을 목격하고도 우리의 선한 마음은 오히려
상대를 위해 발벗고 나서서 변명을 만들어냅니다. 설마 저 사람이 진짜 악의를 가지고 그런 말을 했겠어. 오늘 유난히 피곤하고 고단해서 말이 좀 헛나왔겠지. 혹은 내가 나이 먹고 속이 좁아져서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걸 거야. 그동안 나한테 얼마나 살갑게 대했는데 이렇게 상대방의 뾰족한 허물을 내 탓으로 돌리며 스스로 덮어버리고 맙니다. 물론 이 설마하며 타인을 감싸 안으려는 마음 자체는 여러분의 다정한 품성이고 참으로 아름다운 인격입니다. 그러나 참으로 안타깝고 슬픈 일은 앞에서는 웃고 뒤에서는 칼을 가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그 고귀한 너그러움은 독약과도 같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여러분의 그 넉넉한 이해심을 나를 향한 배려와 존중으로 귀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사람에게는 이 정도까지 선을 넘고 무례하게 굴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구나 하는 만만한 허락의 신호로 착각하고 맙니다. 처음에는 눈에 띄지도 않을 만큼 아주 사소한 무례함으로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여러분을 치켜 세우는 척하면서도 교묘하게 깎아내리는 뼈 있는 농담을 던지고 여러분이 베푼 호의를 마치 자신이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처럼 뻔뻔하게 가져갑니다. 그때마다 여러분이 가슴 한구석에서 피어오르는 찜찜함을 억지로 누르고 허허 웃어 넘길 때 그들은 여러분의 영혼에 조금씩 그러나 깊게 금을 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제가 100년이라는 긴 세월의 강을 건너오며 수많은 사람들을 지켜본 바에 따르면 우리 삶에서 참으로 무서운 것은 어느 날 갑자기 뒤통수를 치는 거대한 배신이 아닙니다. 바로 이 설마라는 병에 걸려 내 소중한 마음이 서서히 갉아먹히고 있는 줄도 모르고 그 해로운 인연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그 기나긴 시간입니다.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른다는 옛말이 하나도 틀린 것이 없습니다. 그 무례함에 길들여져 어느 순간 정신을 차려보면 늘 밝고 당당하며 여유로웠던 나는 온데간데 없고 매사에 상대의 눈치를 살피며 자존감이 바닥까지 허물어진 쓸쓸하고 지친 자신만 덩그러니 남아있게 됩니다. 그러니 이제는 그 덧없는 설마라는 마음을 가만히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스치듯 느껴지는 그 미세한 불협화음, 머리로는 설명하기 어렵지만 가슴 한구석이 어딘가 서늘하고 불편했던 그 찰나의 첫 느낌, 그것은 결코 여러분이 예민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맑은 영혼이 다가올 상처로부터 여러분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보내는 내면의 구조 신호입니다. 부디 그 작지만 절박한 신호를 외면하지 마십시오. 앞과 뒤가 다른 사람을 가려내는 첫 번째 결정적 신호는 바로 그 사람의 친절이 어디를 향해 흐르는가를 가만히 살펴보는 데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선택적 친절이라고 부릅니다. 사람의 인격은 참으로 공평하고 한결같아야 하는데 이들의 인격은 상대방의 힘과 지위 그리고 나에게 득이 되는가 실이 되는가에 따라 너무도 쉽게 그리고 너무도 빠르게 그 모양새를 바꿉니다. 가만히 주변을 둘러보시지요. 자신보다 힘이 세거나 돈이 많거나 혹은 어떤 식으로든 이익을 줄 수 있는 사람 앞에서는 한없이 허리를 굽히고 다정한 미소를 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목소리에는 꿀이 떨어지고 칭찬을 아끼지 않지요. 참으로 예의 바르고 싹싹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따뜻한 얼굴이 자신보다 힘이 약한 사람, 이를테면 식당에서 일하시는 분들이나 배달을 오시는 분들 혹은 모임에서 가장 조용하고 나약해 보이는 사람을 향할 때는
마법처럼 차갑게 굳어버립니다. 말투는 퉁명스러워지고 눈빛에는 묘한 경멸이 섞이며 아주 사소한 실수도 용납하지 못한 채 호통을 치거나 짜증을 냅니다. 마치 자신이 그들보다 훨씬 더 높은 곳에 서 있는 대단한 존재라도 된 것처럼 군림하려 듭니다. 위를 향할 때는 한없이 봄날의 햇살 같으면서도 아래를 향할 때는 한겨울의 서리발처럼 매섭습니다. 그 온도 차이가 너무도 커서 곁에서 지켜보는 사람마저 낯이 뜨거워질 지경이지요. 우리는 가끔 이런 사람들을 보며 사회생활을 영리하게 잘한다고, 처세술이 참 좋다고 포장해 주기도 합니다. 험한 세상 살아가려면 저런 유도리도 있어야 한다며 적당히 눈 감아 주기도 하지요. 하지만 여러분, 처세와 인격은 결코 같은 자리에 머물 수 없습니다. 처세는 이익을 쫓아 상황에 맞게 가면을 바꿔 쓰는 가벼운 기술이지만 진정한 인격은 상대가 누구든 상황이 어떠하든 흔들리지 않고 지켜지는 깊은 뿌리와도 같습니다. 선택적으로 친절을 베푸는 사람의 마음 속에는 사람을 사람 그 자체로 바라보는 존중이 없습니다. 오직 이 사람을 통해 내가 무엇을 얻을 수 있는가, 저 사람은 나에게 쓸모가 있는가, 없는가 하는 차가운 주판알만 튕겨질 뿐입니다. 그렇다면 그 차가운 주판알의 계산이 끝나는 날에는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지금 당장은 여러분이 그들에게 득이 되는 존재이기에 혹은 곁에 두면 폼이 나는 사람이기에 다정하게 다가와 달콤한 말을 속삭일지 모릅니다. 좋은 사람인 척 간도 쓸개도 다 내어줄 것처럼 굴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 여러분이 예기치 못한 병에 걸리거나 경제적으로 기운이 빠지거나 삶의 무게에 지쳐 누군가의 작은 위로가 절실해지는 날이 오면 그들은 가장 먼저 차갑게 등을 돌릴 사람들입니다. 더 이상 빼먹을 단물이 없다고, 나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순간 지금까지의 친절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그 서늘하고 무정한 본성을 여러분의 가슴 깊숙이 들이밀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을 볼 때 나에게 지금 당장 얼마나 잘해주는가만 보아서는 그 사람의 진짜 얼굴을 결코 알 수 없습니다. 나와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 특히 자신에게 어떤 이익도 줄 수 없는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 그 찰나의 뒷모습을 가만히 지켜보십시오. 타인의 약함을 함부로 대하는 그 거친 태도 속에 비친 모습이 언젠가 여러분이 삶의 고단함 앞에 서게 되었을 때 뼈저리게 마주하게 될 그 사람의 진짜 민낯입니다. 앞과 뒤가 다른 사람을 가려내는 두 번째 결정적 신호는 그들이 타인의 호의와 자신의 서운함을 기억하는 방식에 있습니다. 저는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 은혜는 흐르는 모래에 젖고 서운함은 단단한 돌에 새기는 자라고 부릅니다. 이 부류를 떠올리면 제 마음 한구석이 참으로 무거워집니다. 왜냐하면 겉으로 보기에는 가장 분별하기 어렵고 오히려 평범하고 좋은 사람처럼 보이기 때문이죠. 처음 인연을 맺을 때는 이들도 제법 고맙다는 말을 잘합니다. 예의 바르게 행동하고 살갑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긴 세월을 두고 그들과 맺어온 관계의 궤적을 찬찬히 되짚어 보면 참으로 기이하고 슬픈 패턴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10번의 정성을 다해 도와주어도 그 10번의 따뜻한 은혜는 바람에 흩어지는 모래처럼 금세 잊혀집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딱 한 번 거절을 하거나 기대를 채워주지 못하면 그 한 번의 섭섭함은 마치 끌과 망치로 바위에 새기듯 지독하게 뇌리에 박아둡니다. 관계라는 것은 본디 맑은 물이 오가듯 서로를 살리는 방향으로 흘러야 깊어집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애초에 고마움이 머물 자리가 없습니다.
이들에게 감사는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온기가 아니라 그저 혀끝에서 맴도는 가벼운 인사치레일 뿐입니다. 여러분이 곁에서 귀한 시간과 에너지 그리고 진심을 쏟아부어도 그들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가 좋아서 한 일이지, 혹은 나 정도 되니까 네가 이렇게 챙겨주는 게 당연한 거지. 참으로 무섭고도 쓸쓸한 착각이지요. 고마움이 층층이 쌓이지 않으니 관계는 늘 차가운 대차대조표처럼 계산적이 되어버립니다. 고마운 일은 무의식 중에 부담스러우니 얼른 기억에서 지워버리고, 서운한 일은 자신이 언제나 피해자라는 정당성을 만들어주기에 아주 선명하게 기억에 둡니다. 나는 상처받은 피해자다라는 마음의 무기를 단단히 쥐고 있어야 관계에서 끊임없이 우위를 점하고 상대를 내 뜻대로 조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월이 흘러 이런 사람과 깊게 얽히게 되면 참으로 기막힌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은 끝없이 주면서도 늘 미안해야 하는 죄인이 되고, 그들은 끝없이 받으면서도 늘 억울해하는 심판관이 됩니다. 여러분이 피치 못할 사정이 생겨 이번에는 참 돕기가 어렵게 되었네 라고 조심스레 말하는 순간 그들의 부드러웠던 표정은 순식간에 차갑게 돌변합니다. 그리고 기다렸다는 듯이 가슴 깊이 새겨두었던 과거의 원망들을 하나둘 꺼내어놓지요. 그때도 섭섭하게 하더니 결국 너는 내 생각만 하는구나. 이 차가운 한마디에 지난 세월 여러분이 바쳤던 모든 진심과 헌신은 무참히 짓밟히고 맙니다. 100년의 세월을 살아가며 제가 뼈저리게 느낀 바가 있습니다. 은혜를 잊고 원망만 기억하는 사람에게 쏟는 정성은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예 독이 가득 찬 항아리에 귀한 꿀을 붓는 일과 같습니다. 꿀이 아무리 달콤하고 맑아도 독항아리를 정화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의 귀한 꿀만 상해버릴 뿐이죠. 누군가에게 끊임없이 마음을 쓰면서도 왠지 모르게 내가 못난 사람이 된 것 같고 늘 빚진 사람처럼 가슴이 답답하고 위축된다면 그 관계는 이미 여러분의 영혼을 갉아먹고 있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상대가 서운함을 무기로 여러분을 은근히 옥죄어올 때 내가 더 잘해주면 저 마음이 풀리겠지라는 생각은 참으로 위험한 환상입니다. 여러분의 따뜻함이 상대의 끝없는 탐욕과 피해의식을 채워줄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성숙한 인내와 포용이 아니라 스스로를 아프게 방치하는 일일 뿐입니다. 앞과 뒤가 다른 사람을 가려내는 마지막 결정적 신호는 타인의 불행을 대하는 그들의 묘한 태도 속에서 아주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저는 이 부류의 사람들을 만날 때면 속으로 가벼운 탄식을 삼키며 뒷걸음질을 치게 됩니다. 겉으로는 가장 다정하게 위로를 건네는 듯하지만 실상 그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타인의 아픔을 먹이 삼아 자라나는 서늘한 미소가 자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누구나 예기치 않은 슬픔이나 실패를 겪게 마련입니다. 자식 일이 뜻대로 풀리지 않아 속이 상할 때도 있고 믿었던 곳에서 경제적인 손실을 입어 가슴을 칠 때도 있지요. 그럴 때 참된 벗이라면 함께 눈시울을 붉히며 조용히 곁을 지켜주거나 혹여 상처가 될까 조심스레 입을 다무는 법입니다. 그러나 앞뒤가 다른 이들은 조금 다릅니다. 여러분이 깊은 시름을 털어놓을 때 그들의 입에서는 연신 아이고 얼마나 속이 상할까, 정말 큰일이네, 어쩌면 좋아라는 위로의 말이 쏟아집니다. 하지만 가만히 그들의 표정과 눈빛을 살펴보십시오. 진정한 슬픔이 묻어나는 무거운 눈빛이 아니라 어딘가 묘하게 활기를 띠는 눈동자를 발견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목소리 끝이 미세하게 들떠 있거나 입꼬리가 아주 짧은 찰나의 실룩이며 숨기지 못한 가벼움을 드러냅니다. 말로는 여러분의 아픔을 공감하는 척하지만 그 불행의 세세한 내막을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캐묻는데 더 열중합니다. 그래서 손해를 얼마나 본 거야? 남편은 대체 뭐래? 누구누구한테는 말했어. 라며 마치 흥미로운 연속극을 보듯 끊임없이 구경꾼의 질문을 던지지요. 왜 이런 씁쓸한 일이 벌어질까요? 그것은 그들의 마음 깊은 곳에 군리를 튼 깊은 열등감과 허기 때문입니다. 내 삶이 온전히 채워지지 않아 헛헛한 사람들은 남이 나보다 앞서가고 행복해하는 모습을 견디지 못합니다. 여러분에게 좋은 일이 생겼을 때 그들은 결코 진심으로 기뻐해 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저 의무적으로 짧은 축하를 건네고는 서둘러 화제를 돌리거나 운이 좋았네, 그래도 조심해야 해라며 은근슬쩍 여러분의 성취를 깎아내리기 바빴을 테지요. 타인의 빛나는 행복 앞에서는 한없이 작아지던 그들의 초라한 마음이 역설적이게도 타인의 불행 앞에서는 묘한 안도감과 우월감으로 부풀어 오르는 것입니다. 아, 저렇게 잘 나가던 사람도 저런 구멍이 있구나. 나만 이렇게 고단하게 사는 게 아니었어라며 남의 상처에 은밀한 위안을 얻는 것이지요. 더욱 무서운 것은 이런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아픔을 털어놓는 순간 그 아픔은 더 이상 치유를 위한 눈물이 아니라 그들의 메마른 일상을 자극하는 가십거리로 전락하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내일이면 여러분의 눈물이 누군가의 입방아에 오르내리는 가벼운 술안주가 되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위로를 가장하여 정보만 쏙 빼내간 뒤돌아서서는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라며 혀를 차는 무서운 얼굴, 그것이 바로 남의 불행을 삼키며 자라는 미소의 끔찍한 실체입니다. 관계를 맺어감에 있어 함께 울어주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함께 기뻐해주는 마음입니다. 그러나 남의 불행에 은근한 안도를 느끼는 자들은 절대로 타인의 성장을 축하해주지 못합니다. 이들과 가까이 지내면 여러분은 스스로도 모르는 사이에 인생의 좋은 일들을 숨기게 됩니다. 기쁨을 나누면 시기가 돌아오고 슬픔을 나누면 구경거리가 되니 점점 입을 다물고 마음의 문을 닫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작고 초라하게 만드는 관계, 좋은 일조차 마음 편히 기뻐할 수 없게 만드는 관계라면 그것은 이미 우정도 인연도 아닙니다. 그저 내 영혼의 기운을 서서히 빼앗아가는 차가운 덫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토록 겉과 속이 다르고 본성이 무서운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이쯤 되면 가슴 한구석에서 뜨거운 억울함이 밀려오실 겁니다. 내가 그동안 쏟은 정성과 시간이 얼만데 나를 이렇게 바보 취급하다니 하고 분통이 터지는 것은 당연한 사람의 감정입니다. 당장이라도 달려가 그 사람의 거짓된 민낯을 들추어내고 따끔하게 잘못을 짚어주고 진심 어린 사과를 받아내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으실 테지요. 젊은 시절에 저 역시 그랬습니다. 옳은 것은 옳고 그런 것은 그러다 분명히 따져 물어야 직성이 풀렸으니까요. 하지만 100년이 넘는 세월을 굽이굽이 살아오며 깊이 깨달은 한 가지는 본성이 어긋난 사람과 진실을 두고 다투는 일만큼 내 삶을 허비하는 일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앞뒤가 다른 사람에게 당신이 얼마나 상처를 받았는지 눈물로 호소하고 논리적으로 설득하려 애쓰지 마십시오. 그들은 애초에 여러분의 상처를 이해할 공감 능력이 텅 비어 있거나 그 상황을 교묘하게 왜곡하여 또다시 여러분을 옹졸하고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갈 것입니다. 진정한 사과를 기대하며
관계의 끈을 붙잡고 있는 동안 오히려 억울함이라는 독이 퍼져 여러분의 마음만 더 깊게 병들어갈 뿐입니다. 가장 지혜로운 대처는 그 억울함을 증명하려는 뜨거운 마음을 가만히 내려놓는 것입니다. 싸워서 이길 힘이 없어서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맑고 고귀한 영혼을 흙탕물 속에 더 이상 담그지 않기 위해, 나의 소중한 평온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 한 걸음 물러서는 것입니다. 상대를 고쳐 쓰겠다는 생각도, 내 진심을 언젠가는 알아주겠지 하는 헛된 기대도 이제는 모두 거두어 들이십시오. 거리를 둔다는 것은 요란하게 선전포고를 하고 싸우며 원수를 맺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저 물이 흐르듯 자연스럽고 조용하게 내어주던 마음의 온도를 서서히 낮추는 것입니다. 먼저 굳이 연락하지 않고 나의 깊은 속내나 집안의 아픈 대소사를 더 이상 그들의 귀에 나누어 주지 마십시오. 어쩔 수 없이 마주쳐야 할 때는 예의를 갖추어 부드럽게 인사하되 마음의 곁은 내어주지 않는 것입니다. 딱 거기까지만입니다. 상대가 예전처럼 선을 넘어 무리한 요구나 부탁을 해올 때는 과하게 미안해하거나 장황한 변명을 늘어놓을 필요조차 없습니다. 그저 담담하고 정중하게, 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이번에는 내 형편이 어려워 돕기 힘들겠네 하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그들이 갑자기 선을 긋는 여러분의 태도에 당황하거나 섭섭하다며 다른 사람들 앞에서 은근히 비난의 화살을 날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은 그 잠시의 불편함을 묵묵히 견뎌내셔야 합니다. 한 사람의 잘못된 인연을 베어내는 약간의 진통은 남은 평생을 그들의 감정 쓰레기통으로 살아야 하는 고통에 비하면 참으로 가벼운 먼지에 불과하니까요.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여러분의 울타리 문을 닫으십시오. 그것이 상처받지 않고 나 자신을 가장 안전하게 지켜내는 성숙한 어른의 지혜입니다. 우리가 굽이치는 삶의 고개들을 넘어 어느덧 넉넉한 나이에 이르고 보니 인생에서 진정으로 남는 것이 무엇인지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젊은 날에는 손에 쥐는 성취, 그리고 내 곁을 북적이며 채우는 수많은 인맥이 성공한 삶의 훈장이라고 믿고 살아왔지요. 하지만 100년의 끝자락에 서서 가만히 지나온 삶을 관조해 보면 그 모든 화려했던 것들은 결국 아침 안개처럼 흩어지는 덧없는 장식에 불과함을 깨닫게 됩니다. 결국 우리 삶의 마지막을 가장 따뜻하게 안아주는 것은 대단한 명예나 헛된 인간관계가 아니라 내 마음을 온전히 누일 수 있는 작지만 진실한 평온뿐입니다. 그리고 그 평온은 필연적으로 우리가 어떤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나누고 있는가에서 비롯됩니다. 앞과 뒤가 다른 사람, 나의 맑은 호의를 이용하고 타인의 불행을 즐기며 겉보기에만 번지르르한 친절을 베푸는 사람, 그런 사람을 단지 정이라는 이름으로 혹은 오래 알았다는 이유만으로 곁에 두는 것은 내 소중한 영혼에 매일 조금씩 상처를 내는 일과 같습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허락된 남은 생을 진정으로 아끼고 사랑하신다면 이제는 더 이상 그런 헛된 인연에 여러분의 귀한 시간과 다정한 마음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나이를 먹고 노년으로 향해 간다는 것은 그저 세월에 떠밀려 늙어가는 서글픈 과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게 진짜 소중한 것과 과감히 버려야 할 것을 명확히 가려내는 해안이 깊어지는 아름다운 과정이어야 합니다. 혹여 지금까지 겪은 인간관계의 피로감 때문에 사람에게 마음을 닫고 쓸쓸히 숨어버리지는 않으셨으면 합니다. 정원에 시든 잡초를 조심스레 뽑아내야 비로소 향기로운 꽃이 피어날 볕과 자리가 생겨나듯 해로운 인연을 드러내고 나면
그 넉넉해진 마음의 빈자리에 여러분의 있는 그대로를 아껴줄 따뜻한 사람들이 소리 없이 찾아들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난 수십 년 동안 참으로 많은 것을 견디며 다정하고 치열하게 살아오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남은 여생만큼은 오직 여러분 자신의 마음이 편안해지고 웃을 수 있는 길을 선택할 자격이 차고도 넘칩니다. 내가 억지로 나를 포장하거나 애써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 그저 가만히 마주 앉아 무심하게 차 한 잔을 나누어도 가슴 깊은 곳이 뭉클해지고 영혼이 쉬어가는 듯한 사람, 그런 참된 사람들과 더불어 오늘 하루를 온화하게 살아가십시오. 모쪼록 오늘 제가 나눈 이 조촐한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엉켜있던 무거운 짐을 조금이나마 덜어내는데 작은 위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늘 여러분의 걷는 길 위에 따스한 봄볕 같은 평온만이 가득하시기를 마음을 다해 기원합니다. 평안하십시오.